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3년 지방직 9급 6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눈에 워낙 익숙한 문제들이 많아서 푼다는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시겠지만 우리 그냥 아침마다 행정학을 늘 루틴처럼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이 불성립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제도고요. 아시겠지만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불성립 시의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가해상과 잠정 예산도 있는데 둘 다 의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10하국 시절에 운영했었던 가해사는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운영했던 적이 있고요. 잠정 예산은 1개월이 아니라 수개월 단위로 임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가해상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 X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지 않은 선지는 그래서 4번 되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각 동기 이론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자, 로크 얘기했죠. 로크는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가 어려울수록 목표의 난도가 높을수록 구체적일수록 명확해야 하죠. 그리고 이에 대한 환류가 확실할수록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목표의 도전성, 난이도하고요. 명확성, 구체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욕구의 좌절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슬로우를 조금 더 보완한 엘더퍼의 이론이 욕구의 좌절탱을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X가 되고요. 자, 세 번째. 헤크만과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의 특성 5가지가 동기를 자극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직무의 특성 5가지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 다양성, 직무의 정체성, 직무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 헤크만과 올드햄은 한자입니다. 기억하시죠? 완료, 자율성 2가지. 그 5가지의 내용이 직무 특성 이론에서의 직무 특성이고, 오히려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 V, I, E죠. 이렇게 주장했던 건 블룸의 VI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3번 X가 됩니다. 4번입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 ERG 이론은 아시겠지만 existence, 존재 욕구, relationship, 관계 욕구, G, growth, 성장 욕구 요거 설명했던 이론이고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설을 3단계설로 정리한 이론. 하지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가지고 내용을 설명했던 학자는 아시겠지만 허츠버그입니다. 욕구 충족 2개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4번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우리는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 여러분들이 정말 대충 보시는 경우 너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1900년대 초반에 행정의 능률성, 렌즈 행정의 절약, 이런 거 강조할 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막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돈 쓰는 걸 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번입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 계획, 우선순위 결정에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체적인 사업 계획, 우선순위의 결정 이런 것들은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건 PPBS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PPBS들, 계획예산 제도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2번, 요건 X가 되고요. 이게 중요하죠. 예산 집행의 책임성, 누가 돈을 무엇을 구입한 데 썼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통제 지향적인 예산제도, 이게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입니다. 특정 사업 지출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기, 네, 어렵습니다. 말씀 계속 드렸지만 얘는 물건을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출에 대한 내용,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는 주로 투입 중심의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세입보다 세출 중심의 예산 제도이지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걷느냐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예산 제도이지만 그 돈을 뭘 구입하는지 썼는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그나마 네, 23년 지방직 고급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가 바로 이 블랙스버거 선언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재정립운동 아시겠지만 NPM이 너무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능률성만 강조하다 보니 행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은 아시겠지만 너무 행정이 당시에 공무원들의 사기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발했었던 버지니아 공대의 행정학자들이 벌였었던 운동, 70년대 후반부에 나타났던 운동들이고요. 이게 나중에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 운동으로 등장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되게 많이 드렸죠. 자, 1번입니다.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 당시에 NPM이 너무 행정을 수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을 했었고요. 행정재정립운동은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했습니다. 당시에 NPM이 행정정부 재창조 운동을 계속했었죠. 근데 행정재정립운동은 정부 재창조보다는 정부의 재발견, 그래서 직업공무원제를 통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운동들이고요. 블랙스버그 선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후반에 나타났었던 네, 80년대 후반에 나타났었던, 제가 70년대라고 했었나요? 아닐 거예요. 80년대 후반에 나타났었던 그러한 NPM을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했었던 운동이고,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지고 왔다,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지고 왔었던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네, 우리 1968년에 있었던 미노브룩 회의의 내용들, 요것들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4번,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0번 갑시다. 정부 예산의 종류. 1번입니다. 기금은 일반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배약이 일반적인 제약으로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죠. 그래서 기금은 아시겠지만 통일성의 원칙이나 단일성의 원칙이나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 같은 것들의 예외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특별회계는 아시겠지만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고자 할 때 보통 활용되는 예산제도입니다. 2번 맞고요. 3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과 달리 국회의 심의 의결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심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일반 회계도 특별 회계도 모두 다 예산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심의 의결 받고요. 심지어 기금도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안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현재 틀린 선지가 되죠. 자, 기금은 둘 다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기금은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목수 특기입니다.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네 가지이기 때문에 기금 마찬가지로 원칙의 예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